눈치채셨죠?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던 대화에 더 이상 끼어들지 못한다는 걸요. 예전에는 금세 이해하고 웃었던 농담도 이제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할 때 느껴지는 그 막막함도요. 당신에게 뭔가 조용히 일어나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무언가가요. 당신은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극적인 표현도 아니고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굴은 알아보지만 그 뒤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뼛속까지 느껴지는 진실이에요. 이런 사라짐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아요. 당신이 누구였는지와 지금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은 없어요. 대신 점진적으로 찾아오죠. 모래를 움켜쥐려 해도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듯이요. 주위를 둘러보면 한때 당신의 안식처였던 곳들이 이제는 이미 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지만 더 이상 연결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당신의 부족이었던 사람들은 당신이 이해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 같지만 더 이상 진정성 있게 그 언어를 구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외부 세계에서는 당신이 존재해요 메시지에 답하고 책임을 다하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진실을 알아요. 당신은 당신의 이야기 속에서 낯선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어쩌면 작은 신호들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몰라요. 항상 당신의 피난처였던 친구 그룹이 점점 메시지를 뜸하게 보내는 거죠. 당신은 스스로에게 삶이 바빠서, 모두가 바빠서 그렇다고 말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다른 주파수의 존재로 느껴지는 어떤 멀어짐을요. 가끔 만나서 예전 추억에 웃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온전히 당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현재의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아니면 당신을 정의했던 취미였을지도 몰라요. 한때 시간을 잊게 만들었던 활동이 이제는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의미가 없어요. 예전과 같은 열정을 억지로 느끼려 하지만 제로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것과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과정에서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당신은 궁금해해요. 언제부터 이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이것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이 아니게 되었을까? 장소들도 변했어요. 한때 몇 시간을 보냈던 카페가 이제는 그저 물리적인 공간일 뿐이에요. 당신이 손바닥처럼 알던 도시는 이제 감정 없는 좌표의 지도일 뿐이에요. 장소들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항상 똑같았어요. 변한 것은 당신이 그곳에 존재하는 방식이죠. 당신은 거기 있지만 더 이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해요. 어린 시절 집으로 돌아갔을 때 벽은 그대로인데 집이라는 느낌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거울이 있어요. 당신은 매일 거울 앞을 지나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울 속 자신을 알아보지 못해요. 육체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죠. 당신의 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깊은 의문들이 담겨 있어요. 당신의 자세는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내적 탐색을 드러내고 있어요. 당신은 거기에 있지만 마치 자기가 쓰지 않은 대본을 연기하는 배우처럼 항상 자신의 삶의 반 발짝 뒤에서 관찰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당신이 이해해야 할,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도 아니고요. 목적의식이 부족하거나 더 많은 규율이나 새로운 프로젝트로 해결될 일시적인 단계도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 안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성은 단순히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체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당신이 일관적이고 같은 성격, 같은 취향, 같은 열정을 유지하기를 기대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는 조용히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당신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감히 인정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수년간 당신이 구축해온 사람, 당신의 선호, 신념 관계이 당신이 되어가는 사람을 더 이상 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건 아파요. 이걸 위한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아파요. 무엇이 그 자리를 채울지 알기도 전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파요. 아직 살아있는 사람 당신 자신을 애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요. 이 애도는 진짜예요.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애도하고 있어요. 한때 견고해 보였지만 이제는 안개처럼 흩어지는 관계들을 애도하고 있어요. 당신의 역할과 위치를 알고
대본을 이해했던 삶의 단순함을 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 애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당신은 유형의 것을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상실은 본능적이에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당신의 모습이 해체되는 것이죠. 가장 혼란스러운 점은 이것이 동시에 여러 층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식어버린 관계나 빛을 잃은 취미에 대한 것만이 아니에요. 한때는 절대적이었지만 이제는 상대적으로 보이는 신념들에 대한 것이고, 당신이 죽기 살기로 옹호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의문을 제기하는 가치들에 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는 한 사람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던 내면의 서사가 더 이상 같은 확신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것이죠. 당신은 예전의 대화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상호작용에서 예전의 자신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전의 습관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당신 안에서 변하고 있는 무언가와 더 이상 공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전의 공간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맞출 수 없는 채널로 조정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더욱 외로운 이유입니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멀어졌어? 라고 물었을 때 충분한 설명을 할 길이 없어요. 거리가 아니라 내적 해체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의도적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내적 흐름에 이끌리고 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침묵하게 되는 거죠. 당신은 겉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적절한 열정으로 메시지에 답하고 예상되는 미소를 지으며 사교 행사에 나타납니다. 평소의 능력으로 의무를 다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호작용은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옛날에 당신을 연기할 때마다 피로의 잔여물이 남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의 한 버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그 버전이 이미 마지막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통제력의 상실일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르지도 막을 수도 없는 조수처럼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저항하고 예전의 자신에게 매달리려 할 수도 있지만 흐름은 더 강합니다.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으며 허락을 구하지도 설명을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을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변하는 삶의 무작위적인 혼돈일 뿐입니까? 대답은 간단하지 않지만 심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보다 무언가 올바른 것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폭풍 한가운데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이 조용한 사라짐은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조입니다. 당신의 끝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다한 당신의 한 버전의 끝입니다. 여기에는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심리적, 영적, 존재론적인 과정입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당신이 구축한 정체성의 윤곽을 넘어 성장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당신의 의식을 확장시켰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에게 질문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당신이 허용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구조는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커져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무도 당신에게 준비시켜 주지 않은 삶의 전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예전의 당신과 공존할 수 없는 인식으로 깨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변화의 근본적인 본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형적이거나 편안하게 일어나지 않고 진행되는 동안 혼란스럽게 보이는 해체와 재탄생을 통해 일어납니다.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병리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나 실패의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당신의 정체성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일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반면 당신의 영혼은 진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진정성이 더 이상 당신이 아닌 존재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이 사라짐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게 되는 느낌 뒤에 실제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 과정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도 이상하게 해방적인 의미를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당신은 옛삶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당신은 변모하고 있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변모는 결코 추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해체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사실 구성물입니다. 과거의 경험, 관계, 환경, 선택, 그리고 당신이 너무나 자주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조심스럽게 조립된 콜라주이며 당신은 그것들이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룹의 재밌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가족의 책임자나 혼란스러운 창의적인 사람과 같은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쌓아온 층입니다. 당신이 너무 잘 연기해서 그것이 단지 역할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이 확장되거나 삶이 당신을 미지의 영역으로 밀어 넣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래된 층들이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한때 편안했던 그 정체성은 이제 세탁 후 줄어든 옷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내면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외부 구조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라짐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이 길을 잃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살았던 고치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를 담기에는 너무 작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에게 준비시켜주지 않는 역설이 있습니다. 상실과 성장은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른 각도에서 본 동일한 과정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애벌레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녀가 알던 모든 것, 몸의 모든 부분, 문자 그대로 해체됩니다. 만약 애벌레가 의식이 있었다면 그것을 끝이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사라짐이라고. 정체성의 완전한 소실이라고. 하지만 나비의 관점에서는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탈생, 진정한 탄생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 중 한 버전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은 당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연기했던 역할이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쓰고 다녀서 진짜 얼굴과 혼동하기 시작한 가면이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그 사람은 필요했던 존재였습니다. 당신이 특정 세상과 특정 도전을 특정 시기에 헤쳐나가도록 도왔죠. 하지만 그 시기는 지났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는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은 한 도시의 지도를 들고 다른 도시를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것도 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과정을 촉발할까요?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옛 삶에서 사라지기 시작하게 만들까요? 때로는 큰 삶의 전환입니다. 세상의 구조를 부수는 중요한 상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오랜 관계의 끝, 국가나 직업의 변화. 이런 사건들은 단순히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의 기반을 뒤흔듭니다. 또 다른 때는 내면의 깨어남입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나고 확장되는 것이죠. 명상이나 깊은 수행을 통해서일 수도 있고 당신을 자동 조종 상태에서 깨어나게 하는 어떤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자신에 대해 되뇌었던 이야기들의 그 너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깨어나면 편안한 무지로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단순히 환경과의 부조화가 계기가 됩니다. 당신은 진화했지만 환경은 그대로인 거죠.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당신이 5년 전의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노력합니다. 정말로 그 옛 틀에 맞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된 집 열쇠를 새 집의 자물쇠에 억지로 끼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변혁이 선형적이거나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어느 날 아침 깨어나 의식적으로 사라지기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며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자연스러웠던 대화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안식처였던 장소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잘 알던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정확히 무엇이 변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고대의 지혜 전통들은 수천 년 전에 이를 이해했습니다. 불교는 아나타, 즉 무아우 깨바카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고수하는 고정된 자아는 환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의 선불교 전통에서도 이를 자기 본래의 면목을 깨달으려는 수행으로 표현합니다. 전 세계의 신화는 죽음과 재생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것은 이 문화들이 죽음에 집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변혁은 새로운 것이 탄생하기 위해 무언가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대 심리학도 이를 인정합니다. 윌리엄 브릿지는 그의 전환에 관한 연구에서 세 가지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끝, 중립지대,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는 끝을 건너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옛것이 먼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작으로 곧바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갇힙니다. 변혁이 상실을 요구한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 상실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고귀하거나 영적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끔찍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자신이 지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도록 조건화된 당신의 모든 부분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당신은 저항합니다. 옛 정체성에 매달리려고 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대화를 나눕니다.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장소로 돌아갑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살려내려 합니다. 당신은 예전의 자신이 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사람은 알려진 안전한 존재였으니까요. 설령 이제 맞지 않는다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힘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뇌는 잠재적으로 해방적일지라도 미지보다는 고통스러울지라도 익숙한 것을 선호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압력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의 옛 모습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누구였는지에 기반하여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당신이 변하기 시작하면 이는 확립된 역학관계를 위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항상 이에 대해 잘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성장하는 것과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 사이에서, 당신의 내적 변화와 외적 수용 사이에서, 그리고 이 압력 속에서 우리는 종종 익숙함을 선택합니다. 숨 막힐지라도 옛 역할을 계속하기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즉 그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견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항은 변혁을 막지 못합니다. 단지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비용 없이 성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옛 모습에 고정시키려고 하는 것은 손에 물을 쥐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동안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노력에 지치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저항의 대가는 정체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와 어긋나게 사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이 되도록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순히 사라짐을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정체성 위기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사라짐에 맞서 싸우는 대신 그것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이 과정에서 망가지지 않고 이 변화를 헤쳐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문제는 사라짐을 멈추는 방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 사라지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 존중하면서 당신이 되어가는 존재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당신의 옛 모습이 해체되도록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와 누가 될 것인지 사이의 중립지대를 헤쳐나가는 방법 말이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싸우는 것을 멈추고 허락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잘 사라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당신이 이해해야 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사라짐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작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라져가는 정체성을 붙잡으려 하는 것은 열린 손으로 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지쳐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변형을 서두르려 하는 것은 씨앗이 자라도록 식물을 땅에서 뽑아 올리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저 만들려고 하는 것을 파괴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은 애도를 존중해야 합니다. 사라짐은 일종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애도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한 버전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익숙했던 버전이에요. 안전했던 버전. 당신 자신으로 인정했던 버전입니다. 그것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분노도 혼란도 심지어 두려움도요. 당신이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이 고통이라면 변혁에 대해 흥분하는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실을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하세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기 전에 먼저 끝나는 것을 존중하고 애도하세요. 두 번째, 공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제가 공간이라고 말할 때 저는 실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저 여기저기 한 시간씩이 아니라 기대치 역할, 끊임없는 사회적 역할 수행으로부터 벗어난 지속적인 공간 말입니다. 당신은 고독이 필요합니다. 외로움과는 다른 의도적으로 선택한 고독 말입니다. 강제된 고립에서 오는 절망감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고독이에요. 당신은 침묵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소음의 부재가 아니라 외부의 기대와 요구의 부재 말입니다. 억눌려 있던 생각들과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떠오르도록 허락하는 진정한 침묵 말입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정묵지모의 상태 말입니다. 당신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강요하는 목소리들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천천히 발견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허를 신뢰하세요.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와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 사이에는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텅 비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검은 흙입니다. 그것은 멜로디에 깊이를 주는 두 음표 사이의 침묵입니다. 그것은 호흡을 가능하게 하는 들숨과 날숨 사이의 고요한 순간입니다. 공허는 무부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공콩 개념에서처럼 이 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무한한 잠재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중간에 혼란을 거치지 않고 한 정체성에서 다른 정체성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시도하는 것을 멈추세요. 정체성 사이의 공허가 오류가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세요. 그것은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네 번째, 강요하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이 변형을 가속화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통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는 반대편에서 당신이 누가 될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통제불능,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통제의 환상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려 하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것을 관찰하세요. 친구가 더 이상 공감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공허하게 느껴지는 대화를 강요하지 마세요. 일이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느낄 때 존재하지 않는 열정을 가장하도록 자신을 강요하지 마세요. 오래된 가치관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알아차릴 때 여전히 그것들을 믿는 척하지 마세요. 죽어가는 것은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갑자기 나타나는 새로운 관심사, 이전에 감히 설정하지 못했던 경계,
항상 거기에 있었지만 존중할 수 없었던 가치관, 항상 알았지만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진실, 이것들이 당신의 새로운 자아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장하기 위해 당신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허락을, 당신의 부드러운 보살핌을, 또한 자신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은 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누구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우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지에 대해 정당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선택을 옹호하거나 그것들이 유효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변했습니다는 완전한 설명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저에게 공감되지 않습니다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는 합법적인 경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들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또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재조정되거나 완료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떤 관계는 당신의 변형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변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공간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알던 버전과 다르더라도 당신의 새로운 버전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른 관계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관계는 당신의 옛날 버전을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이 죽으면 관계는 그 기반을 잃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을 배은망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관계가 그 목적을 다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보내세요. 씁쓸함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깊은 재구성입니다. 당신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옛 삶은 당신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가면을 쓰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 속에서 당신은 모두에게 보였지만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연기하는 버전을 연기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 모든 것 아래에 있는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알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옛 삶의 사라짐은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드디어 껍질을 벗겨내고 있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외부의 소음들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당신의 진짜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들었던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이 누구인지 반영하는 삶의 말입니다. 옛 삶은 당신이 역할을 연기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새로운 삶은 당신이 진정성을 가지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연기로부터 사라져 진실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깊은 진정성. 당신은 외부의 대본에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내면의 나침반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정렬된 관계. 당신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가장하는 모습이 아닌 진정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미 있는 일.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정의한 성공을 쫓는 것을 멈추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자유. 당신은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당신 자신을 내면에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의 그 사람은요, 더 통합되어 있습니다. 덜 연기적입니다. 훨씬 더 생생하고 진정합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저 존재합니다. 마침내 온전히 자신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마지막 역설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자아를 잃어가면서 자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정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줄 알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은 결코 자신을 잃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코 그 정체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 뒤에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항상 누구였는지 발견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아닙니다. 가면이 아닙니다. 연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아래에 있는 침묵하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이 이해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은 왜 사라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옛 정체성의 한계를 넘어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를 허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억지로 되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실 속에서 선물을 봅니다. 사라짐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진실된 삶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옛 삶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면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모는 당신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놓아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큰 용기를 요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의 용기 말입니다. 관계가 그 역할을 다하고 끝나도록 놓아줄 용기. 익숙한 정체성이라는 갑옷을 벗을 용기. 지도 없이 계획 없이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갈 용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이미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당신이 지금 이 과정의 한가운데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반대편에서는 진정한 삶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장할 필요가 없는 삶,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삶, 마침내 진정한 당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삶. 이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불확실성의 순간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라짐을 믿으세요. 당신은 끝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뒤돌아보면 그 사라짐이 상실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세요. 놓아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사라지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부드럽게 무엇이 떠오르려고 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누구였던가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 사이의 공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당신 자신에게로 말입니다.